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5G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또 5G냐? 제가 한 4달 전쯤에 5G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망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됐고 5G 컨텐츠나 서비스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통사에서는 5G 가입자 모으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광고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5G 가입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그 가입자들은 결국 비싼 돈 주고 단말기 샀죠. 5G 요금제도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매달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G에 대한 제대로 컨텐츠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G 폰이 나오자마자 계약을 하신 분들은 2년 약정을 걸었다고 가정하에 그 약정 기간 안에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 보고 계시는 5G 폰 사용자분들 사실 때 지원금이라도 많이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좀 억울해지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5G 폰 같은 경우에 어떤 주파수에서는 가능하고 어떤 주파수에서는 5G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또 뭔 말이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 S10이나 V50 싱큐 같은 경우에 3.5GHz 대역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28GHz 대역은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3.5GHz 대역을 전국망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가져갔는데요. 이 주파수 특성상 3.5GHz 대역이 굴곡도 적고 전파 도달 범위가 넓어서 전국망으로 사용하기에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연말부터 구축 예정인 28GHz 대역 주파수의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현 단말기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구형 5G 폰은 28GHz 대역망을 이용할 수 없고, 만약에 이용하려면 칩셋도 교체해야 되고 망 연동 테스트까지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하고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5G 폰이 28GHz 대역을 이용 못한다라는 건 정부에서도 이번에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현재 출시된 단말기로는 28GHz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냐라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휴대폰이 주파수를 못 잡는다, 특화된 서비스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최기영 신임장관은 고객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고 구매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알고 구매하신 분 손. 사실 우리들한테는 된다 안 된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지. 3.5GHz는 어쩌고 28GHz는 나중에 구축이 될 건데 이건 어쩌고, 사실 이거 누가 기억하고 누가 이걸 귀 기울여서 듣습니까? 그런데도 가입자 모으기에 급급했던 이동통신사들이나 이걸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나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게 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얻어가면서 소비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불편함과 문제점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의문이 들죠. 전국망을 3.5GHz로 했으니 그냥 쭉 이걸로 다 밀고 나가지 뭐하러 28GHz를 또 쓴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 논란이나 불편함을 겪느냐. 이 28GHz 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대역대가 초고속 그리고 초저지연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속도로 봤을 때도 3.5GHz보다 28GHz가 3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5G 이용에 굉장히 적합한 거고, 이 대역대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 지능형 CCTV나 무인 자율 작업 등에 쓰일 예정인 거죠. 근데 이 대역대가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전파 도달 범위가 워낙 좁아서 기지국을 세우려고 해도 3.5GHz보다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사 입장에서도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드니 전국망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악지형이 드물고 땅이 넓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망으로 28GHz를 쓰고 있긴 한데, 우리는 아무래도 산악지형도 많고 땅이 좁다 보니까 3.5GHz가 조금 더 전국망을 깔기에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만끽하려면 3.5와 28GHz 모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말기로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반쪽짜리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구형 5G 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 전국망 위에 28GHz 대역대도 중첩으로 깔기로 하긴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거 중첩으로 까는데도 2년이 더 걸린다고 해요. 5G 기지국이 전국적으로 다 깔리는데도 2년이 걸린다는데 여기에 또 중첩으로 까는데 2년 또 걸린다고 하니까 이거 5G 폰 나오자마자 사신 분들은 진짜 사실상 약정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5G 속도는 체감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이 28GHz 대역망 특성상 스팟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서 스팟 사용이 주를 이루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5G 폰을 샀는데 이걸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다라는 건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차별 논란까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공분을 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5G 폰 사시는 분들은 요금제도 더 비싼 거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 가격 통신비도 늘어났는데 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열받죠. 자, 업계는 이거를 진화의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왠지 호구된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과 맞바꾼 5G 서비스의 불편한 점들 그리고 문제점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